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시세 분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2개 자치구 13개 단지에 대해서 오늘 시세 분석을 하면서 올해 아파트 시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폭락했고 얼마나 반등했는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월 12일 기준 9월 아파트 거래량 2,789건이 나왔습니다. 9월 12일 기준 8월 아파트 거래량 3,133건보다 적은 추세가 보이죠. 하지만 이제 9월 아파트 거래량에는요, 워낙 휴일이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거래 등록 전체 건수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평균 등록 건수를 봐야 되는데 현재 9월 아파트 거래량 일평균 등록 건수 107건이 나옵니다. 8월 아파트 거래량 100건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좀 더 추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0.07로 전주 0.1%보다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또한 전세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16% 상승해서 0.11%로 상승폭이 또 축소가 됐어요. 과연 이것이 추세가 이어지는 건지 또는 연휴 때 일시적인 현상인지 다음 주 분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12개 자치구 13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강 이남의 7개 단지, 한강 이북의 6개 단지입니다. 각 지역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등록한 지 7일 이내 6층 이상 기준 최저가를 살펴보고요. 또한 전세는 등록 14일 이내 6층 이상 기준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다음 시세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반포자이 보겠습니다. 서초구를 대표하는 3,410세대 매머드급 단지죠. 자, 실거래 내역 봤더니 9월에 4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반포자이 3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얘가 2022년 5월에 39억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월에 28억 4천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호가 봤더니 32억 5천만 원입니다. 전고점 대비 83.3%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반포자이 50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얘가 2022년 5월에 46억 최고가를 찍고 올해 1월에 43억까지 3억 정도 소폭 빠집니다. 자, 이번에 하락장에서 대형 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반포자이 50평도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46억의 호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고점 수준이에요.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고 빠르게 반등한 편입니다. 자, 이제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죠. 4,424세대고요. 197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죠. 자, 9월 실거래 내역은 5건이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30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25억 4천까지 갔던 아파트 작년 12월에 18억 2천까지 무려 7억 2천만 원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10월 12일 기준으로 24억 원입니다. 전고점 대비 94.4%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34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2021년 11월에 28억 2천까지 갔던 아파트 작년 12월 달에 22억까지 빠졌습니다. 6억 2천만 원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현재 27억 8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98.5%로 전고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공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대단지죠. 3002세대입니다. 2006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지만 최고의 입지 탓에 수요가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자, 실거래 내역 봤더니 9월에 2건, 그리고 8월에 10건이 등록됐습니다. 원래 도공레스를 포함한 강남 단지들 자체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 도공레스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2년 8월에 31억 5천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23억 5천까지 무려 8억 원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30억부터 호가로 전고점 95.2% 수준입니다.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자, 4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11년 8월에 34억 9천만 원, 그리고 올해 4월에 29억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33억 5천으로 전고점 대비 95.9%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6,864세대의 파크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트랩 파 중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안 됐기 때문에 갭 투자가 유입이 가능한 단지죠.
자, 실거래 내역 봤더니 9월에 9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자, 26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2021년 10월에 20호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14억 5천까지 빠졌습니다. 5억 5천만 원 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나서 10월 11일 현재 18억까지 호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전고점 대비 90% 수준이에요. 자, 32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2년 8월에 25억 1천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17억 2천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8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 그것이 현재 21억 5천까지 회복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85.6%인데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제일 저렴한 동이 아산병원 쪽 이제 도로가 쪽인데 지금 그거 말고 안뚝동 같은 경우는 한 22억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살펴보겠습니다. 둔촌주공 입주 전까지 대한민국 가장 큰 단지 9,510세대죠. 자, 이 아파트 단지는 9월달에 21건의 거래가 등록됐습니다. 많이 됐네요.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20억 9천까지 갔다가 작년 말에 13억 9천까지 무려 7억 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억 8천까지 회복한 상황이네요. 전고점 대비 80.3%입니다. 자, 32평 매매가 변화도 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 23억 8천까지 찍었다가 작년 12월에 16억 5천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억 5천까지 회복했네요. 전고점 대비 81.9%로 엘리트랩파보다는 좀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독 그라시움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내역 봤더니 9월에 11건 그리고 10월에 1건이 등록됐습니다. 5호선 상일동역 역 주변에서 가장 비싼 단지예요. 왜냐면 이제 9호선 착공한 고덕역 일부 단지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한 이 북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기업체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15억 3천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9억 7천까지 빠졌네요. 무려 5억 6천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억 5천까지 회복하면서 전고점 대비 81.6%입니다. 자,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20억까지 갔다가 작년 11월에 14억까지 딱 30% 빠졌습니다. 현재는 2억 회복한 16억 전고점 대비 80% 수준입니다. 자,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 3045세대예요.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신축 대단지라서 수요는 꾸준히 유입됩니다. 9월에도 12건의 실거래가 등록됐네요.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4월에 10억 4천만 원, 그리고 올해 1월에 7억 3천까지 30%가량 빠졌다가 현재는 8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84.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평 매매가 변화도 볼게요. 2021년 8월 13억 8천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8억 7천으로 뚝 떨어져요. 5억 넘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현재 10억 5천만 원 수준에서 호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6%로 서울치고 이 정도 고점 대비 하락률은 좀 드문 편에 속해요. 자, 이제 관악구 관악 드림타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544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인데 2003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예요. 현재는 비역세권 단지인데 이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서부선이 연결되죠. 이 서부선을 통해서 2호선 그리고 여의도 접근이 용이해지다 보니까 향후 역세권이 될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많고 중저가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관심을 받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11건의 실거래가 등록됐네요. 자, 관악 드림타운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9억 2,500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6억 4,800까지 빠졌네요. 현재는 7억 5천부터 시작입니다. 전고점 대비 81% 수준이고요. 32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2021년 10월에 11억 5,500까지 갔다가 올해 3월에 7억 7,500만 원까지 4억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9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79.6%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축 아파트 회복세가 신축이나 준신축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에요. 자, 이제 한강 이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강 이북에서 6개 자치구 6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 북한산 시티입니다. 3830세대의 대단지고요. 경전철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제 구축 아파트예요. 2004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거래량이
8건이 등록됐네요. 자, 북한산 시티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7억 8천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5억 1천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5억 8천부터 시작이네요. 전고점 대비 74.3%입니다. 지금 구축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좀 많아요. 20%대가 좀 많아요. 자, 그리고 SK 북한산 시티 33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8억 9천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6억 500만원까지 뚝 떨어졌네요. 그리고 현재 6억 4천만원 수준입니다. 전고점 대비 71.9%. 서울에서 이 정도 고점 대비 하락률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이제 역세권 단지인데, 일부 동은 좀 거리가 많이 멀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3호선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제 광화문 같은 도심권역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자, 이 단지는 9월에 거래가 10건이 등록됐습니다. 2,569세대고 2020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죠.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11억 7,500만원, 그리고 올해 1월에 7억 9천까지 빠졌습니다. 현재는 9억부터 시작으로 전고점 대비 76.6%입니다. 요즘도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0%대가 있네요. 자,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5월에 14억까지 갔다가 올 1월에 10억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11억 5천부터 시작입니다. 전고점 대비 82% 수준입니다. 자, 이제 노원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미룽, 미성, 3호, 3차, 흔히 미미3이라고 불리는 단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멤버십에서 자주 강조드리는 아파트 단지죠. 노원구의 재건축 사업성 좋은 곳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 한 곳이더라. 자, 이 아파트 실거래 내역 봤더니 9월에 11건, 10월에 1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미미3 21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 9억까지 갔다가 올해 1월에 5억 8천까지 빠졌습니다. 와, 엄청났죠. 올해 1월은 진짜. 그리고 현재 6억 6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반등을 못했어요. 현재 재건축 단지들도 좀 사업 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사업 속도가 빠르거나 좀 사업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곳은 거래가 많이 유입되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곳은 반등세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미3 21평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73.3% 수준입니다. 자, 23평도 볼게요. 9억 8천까지 갔다가 올 1월에 6억 7천5백까지 빠졌고 현재 7억 6천부터 시작입니다. 전고점 대비 77.5% 수준입니다. 자, 이제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을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 신금호역 초역세권 2019년에 완공된 1193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9월에 무려 13건이 등록이 됐네요.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15억 8천, 올해 3월에는 11억 6천이었습니다. 현재는 13억 5천부터로 전고점 대비 85.4% 수준이에요. 자,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자, 2021년 9월에 18억까지 갔다가 올 1월에 14억 7천, 현재는 16억 7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92.7% 수준입니다. 일단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요, 소형 면적 25평보다는 좀 33평, 국민평수가 좀 더 회복력이 빠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동대문 레미안 위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완공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죠. 2652세대의 대단지고요. 5선 답심리를 이용해서 주요 업무지구에 빠르게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9월에는 12건이 등록됐네요. 자, 레미안 위부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12억까지 갔다가 올해 5월에 8억 9,500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10억 5천부터 시작입니다. 전고점 대비 87.5%예요. 자, 진짜 다이내믹한 변화는 34평에서 나타났죠. 2021년 8월에 15억 5천까지 갔다가 작년 12월에 9억 3천까지 빠졌습니다. 6억 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12억 3천부터 시작입니다. 워낙 많이 빠진 탓에 무려 3억이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 79.3%입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0%가 꽤 있어요. 자,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완공된 2652세대의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죠. 실거래 내역 봤더니 9월달에 5건이었습니다.
26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2021년 7월에 11억 1,500까지 갔다가 올 3월에 8억 5천으로 뚝 떨어졌고 현재 9억 7천부터 시작입니다. 전고점 대비 87% 수준이에요. 이 정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면 좀 애매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4억 3천까지 갔다가 작년 11월에 9억 8천으로 뚝 떨어지고 현재 11억부터 시작입니다. 33평 매매가 변화는 전고점 대비 76.9% 수준입니다. 자,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을 요약해보면은요, 10억 초과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회복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득세 중과에 따른 똘똘한 한채에 따른 영향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반면에 구축 아파트는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편이더라.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하락률 20%도 많고요. 여기에 이제 뭐 30% 가까운 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용적률을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소형 면적은 약한 반등을 보인 단지가 많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기회를 노리는 분들께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회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